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리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휴메딕스가 일주일 만에 1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본부장님, 휴메딕스는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휴메딕스를 포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 그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없으셨던 분들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내내 피부 미용기기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내 증시 전망은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2,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국 증시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이 한국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도 3,000피를 전망하면서 하반기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서학 개미들이 좀 국내 증시로 다시금 좀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더 오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마운 것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숫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오늘인데 만약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후반부 그러니까 3시 이후에도 반도체 IT 주도 하에 지수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종목분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했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라면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기관이 없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기준가로 윗꼬리가 짧고 혹은 이제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반도체 IT가 많다면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시장은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좋았다가도 만약에 2시 반 이후 3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리스크 회피 물량이 또 시장에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또 속도 조절을 한번 크게 받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당겨주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당겨주고 있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게 되면 한 7점 정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의 등락률 대비 수급이 너무 약합니다. 금액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언뜻 많이 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음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준 건 참 고맙지만 남은 5장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지 5장 흐름까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 덕분인데요. 현재도 삼성전자 한 2% 넘는 상승세를, SK하이닉스도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20만 8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대장주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AMD 실적이 잘 나왔듯이 엔비디아도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던스라던가 어닝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일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특히나 사우디에 가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닝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향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특히나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생각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너무 답답했고,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코스피가 이제 2,700을 넘어서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대장인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시세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를 탄 엔비디아의 주가에 이 실적 발표 이후 또 추진력을 더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 소부장 종목들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선을 앞두고 오늘 퓨리오사 AI 테마들도 고개를 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다 이 AI 경쟁력 강화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GPU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이런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 좀 옥석을 가려본다면 어떤 쪽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뭐 AI 가속기나 GPU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엔 HBM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HBM 관련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 특히나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도입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러한 얘기 비슷한 언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유리기판주들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이제 지금 그동안 시세를 못 냈던 종목군들이 많지만, 먼저 시세를 낼 쪽은 HBM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유리기판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모멘텀에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유리기판 종목들로도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가 어제는 정말 잘 갔는데 오늘은 반도체로도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시속 게임으로 오늘은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ABL 바이오를 비롯한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제약 바이오 종목 아스코 학회 모멘텀 없고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현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스코학회가 지금 보여주는 혹은 시사하는 바 자체가 임상 1상보다는 2상과 3상, 그러니까 후반기에 결과 발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학회이다 보니 여기서 당장의 어떤 기술 수출 이전이라든지 계약은 없을 확률은 높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아마 눈여겨본 기업들과 계속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루닛이라든지 온코테라피틱스라든지 우리가 이런 기업들 혹은 티움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 어떠한 결과 발표를 할 것인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관심세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ABL 바이오가 조금은 이제 늦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정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훈풍이 불어오나 싶은 그러한 날이었는데,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반도체 IT가 여기에 이제 들어왔던 수급 일정 부분을 또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 속에 반도체 IT가 강하니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조금 약하다,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스코 하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움바이오와 루닛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아스코 하케 그 외의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임상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이지만 지금 당장에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과 티움바이오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원전주가 불기둥을 뿜으면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에 장 초반에는 태웅이나 G2파워, 현대건설 같은 원전주들 반짝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한 약보합,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인데 원전주가 조정을 잘 주지 않는 섹터잖아요. 이 정도에 우리가 좀 만족을 하고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되는 것인지 원전주도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의 이 흐름을 딱 보시면은 오늘 수급 자체가 2차 전지랑 IT 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한 현상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대선 이후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어가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차트를 쫙 보시면은 지금 워낙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주를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00을 넘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그 비중을 가지고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원전주를 좀 신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BHI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웅이라던가 요즘에 한신기계처럼 이렇게 후속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물론 건설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GS건설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대안으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선에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그 정책이 어떤 걸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원전 관련주들은 다소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들 오늘 다소 쉬어가서 지금 담아볼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정말 명쾌한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후속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정부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에너지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LNG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LNG 모멘텀에 집중해 봐야 된다, 이런 전략을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LNG 관련주 지금 담아보는 건 좀 어때요? 사실 지금 LNG 관련해서 본행제라던가 지금 LNG 관련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도 가격 조정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이렇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딱 이슈가 강하게 나왔던 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왜냐하면 LNG 운반선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저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반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업종군들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감을 많이 덜어낸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민간 기업이 이러한 LNG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차선책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생쇼에서도 신규 편입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언급이 됐었는데 특징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랜만에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NCM 배터리를 고집해왔던 우리 K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로 빠르게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하지만 2차 전지 여전히 모멘텀이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본업에 대한 모멘텀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 물리면 답 없다. 조심하세요. 이런 지금 댓글들이 있는데 그래도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 스스로 지금 가장 큰 반성을 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 한 3분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메리트가 지나고 보니까 메리트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의 가격도 어찌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더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게 소재주가 되었든 셀 종목이 되었든 장비주가 되었든지 간에 최근 1개월 내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오늘 저는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인데 여러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를 켜서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1개월 내 최고는 아니지만 1개월 내 가장 높은 거래량을 지금 보이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5월달 들어오면서 혹은 4월달, 5월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이 터진 2차 전지 종목군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단기 반등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단기 반등세,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완만하게 좀 전환이 될 만한 요소는 우리가 찾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좀 보더라도 원래 강자였던 테슬라가 조금 밀리고 있고 그 자리를 BYD가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금 이 CATL이 굉장히 이제 무섭게 시장 점유율을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진적인 추세의 전환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군들은 단기간은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바로미터로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량을 잘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개월 내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날은 5월 14일이고요. 아직까지는 5월 14일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바로미터의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LFP 배터리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LMR 배터리 양극재를 시험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조 본부장님, 새로운 모멘텀이 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LMR 배터리의 관련주를 찾는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게요. 네, 일단 지금 LMR이라는 게 코발트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LFP랑 NCM이랑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쪽은 GM과 지금 파트너십을 통해서 28년도에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이쪽을 좀 대장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LMR과 관련된 양극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미 지금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은 이 코발트가 없는 미드니켈 제품을 이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는 보시면 좋겠고,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은 지금 셀 업체 제외하고 에코프로비엠이랑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LMR에 대한 뭐 개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같이 부각받아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속성을 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지주사들의 또 주가 흐름이 정말 눈에 띄어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건설주, 금융주 같은 저PBR 종목들도 함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지주사들의 지금 시세를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LC 현대가 13%, 한화가 11%, 한진칼은 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붙으면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게요. 일단 지주사가 시세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좀 고민을 하는 건 타이밍 쪽으로 늦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언제나 이제 대장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후발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사 기준으로 보면 대장주는 올 초에 봤었을 땐 한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까지도 지금 올라가면서 안 오른 지주사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 후발주자로 제가 보고 있는 지주사는 LG이긴 합니다.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두산이나 한화처럼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계열사들이 좀 힘을 합쳐서 혹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뒤늦게 좀 이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도 지주사지만 저 PBR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기준으로 봤었을 때 DB손해보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사실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소에 보지도 않고 또 이제 매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배당을 생각을 하고 주주환원 정책 기준으로 본다면 DB손해보험만큼은 포트 한 켠에 그냥 쭉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가장 높은 또 배당을 줬거든요. 손보사 중에서도. 그리고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주사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했었을 때는 DB손해보험의 지금의 위치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때 한화 이글스 화이팅 이런 걸 외치면서 한화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벌써 한화에 이어서 두산, 그 다음은 LG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고요. 배당과 주주 환원, 이 기대감에 DB손해보험도 특징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략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네. 카카오 가져왔습니다. 오. 일단 카카오는 대선 이후에 지금 AI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가 텐센트의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사실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만약에 중국과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드라마가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핫한데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제작할 때 카카오 엔터가 같이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는 상장되지 않았고 카카오의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카카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카카오였습니다. 목표가 5만 원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지난주 휴메딕스의 후속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많이 안 보신 기업일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주식을 제법 하신 분들은 네옴시티라고 하는 테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장주였던 게 한미글로벌이었는데,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공생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DLENC, 대우건설, GS건설까지 물론 원전이라고 하는 테마가 묻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내수적인 부분은 2021년도에 좀 맡았던 원가가 굉장히 높았을 때의 수주가 이제 문제였는데 그것들이 잘 해결된 그러한 시점이라서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 속에 중동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에 해외 진출을 할 때 한미글로벌도 저는 같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16,000원이라는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2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